그러면 보험료를 작게는 4분의 1에서 많게는 뭐 6분의 1, 7분의 1 수준까지도 거의 줄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보험이 그런 건지? 얘기 당연히 해주실 거 아니었어요? 그죠. 네. 좀 해드리려고. 그 종신보험 말고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시다면 종신보험 말고 정기보험이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기보험. 제가 여기서 지금 정기보험, 특정 보험을 얘기하는 거는 이건 특정 보험사 상품이 아닙니다. 그 어느 보험사에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생명보험사에 다 있는 게 정기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정기보험.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는다 해서 정기보험입니다. 아, 이제 그게 이해가 됐어요. 네. 어차피 그 시점 지나가 버리면은 보험금이 나와봐야 별로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누가 보험을 공짜로 들어준다면야 계속 뭐 내고 있어도 되지만 피 같은 내 돈 비싸게 내가면서까지 전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신보험식으로 할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면 아까 사망보험이 필요한 가정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정해봐야 되겠지. 정리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겠지만 사망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기보험식으로. 제가 그럼 하나 더 이해를 하자면 정기로 하면 보험금이 만약에 목숨을 잃고 할 때 나오는 거라면 정기로 하면 그 이유는 죽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보험금이 더 부담스러운 건데 짧게 끊으면 그래서 더 보험금 더 훨씬 그렇죠. 훨씬. 저 받는 입장에서도 그때는 받아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 안 내서 좋고 보험금도 작아지고 훨씬 작아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사망보험금을 하신다면 정기보험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제가 말이 끊겼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정기보험은 대한민국 생명보험사,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파는 모든 보험회사, 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제가 확인 안 해서 다 뭐 100%일 건데 아닐 수도 있어서 그냥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의 모든 보험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시는 설계사가 근무하시는 그 보험사에도 있으니까 정기보험식으로 하시는 게 정기보험. 특히나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시고 결혼생활을 막 시작하셔가지고 가정을 꾸리시는 이런 분들은 꼭 종신보험식이 아니라 정기보험. 정기적으로 돈을 낸다는 뜻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진, 정해져 있다.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장을 받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진호 씨도 만약에 15년 전에 가입할 때 이 종신보험식이 아니라 정기보험식으로 했다면 그때 했으면 아마 그때가 대략 30초 중반이었으니까 그죠? 30 초반이었으니까 그때도 이 결제가 있었죠. 제가. 대략 3만 원 선이면 됩니다. 3만 원 선이 아마 됐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60세까지 보장받는다고 했을 때. 그때 되면 애가 한 30살 되니까. 그러니까 60까지 보장한다고 했을 때 대략 3만 원 선. 그러니까 뭐 많이 잡아서 뭐 65나 70세를 해도 한 3만 5천 원 선. 그러니까 얼마? 여기서만 벌써 10만 원씩이 덜 나갔죠. 야, 그걸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인데 그걸로 이제 뭐 하는 게 생각납니다. 많은 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그걸로 저축을 대했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저축 반대합니다. 그런 걸로 줄여서 저축 안 하셔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걸로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술을 아니면 뭐 다른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했으면 훨씬 더 뭔가 남는 것도 있었고 훨씬 더 좋았겠지요. 하지만 그렇다는 거고 하면 이제 아까 말하다 조금 우리가 이제 저희가 사실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샜는데 다시 좀 돌아가면 아까 제가 이제 케이스 2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가 맞벌이 하는 집 하고 그다음에 외벌이 하는 집의 사망보험금이 다르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 필요가 다르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은 굳이 어느 쪽이든 부인 쪽이 됐든 남편 쪽이 됐든 굳이 우리 집은 돈이 남아 돈다. 저치고 올라야 돼. 이러신 분들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시 않으신 분들은, 빠듯한 살림에서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같은 거다, 그죠? 또 씻고 사야 되고, 뭐 등등을 해야 되는데, 한다면, 저는 사망보험금 굳이 필요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외벌이라면 가장의 부재 시에 그렇죠.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할 필요는 있는데, 그때 한다 하더라도 정기보험식으로 그렇죠.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 기간 나이가 많아서도 배우자 하나 떠났을 때 돈이 나오면 당연히 위로가 되겠지만 15년이라도 더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돈을 한참 빠듯하게 돈을 내야 되니까 그걸 따져보면 굳이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 비싼 돈을 10몇만 원씩 많은 집에서 내고 있는데 그렇게 갈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은 정기보험식으로 필요하다면 정기보험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한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잘하시는 설계사 분들도 많은데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권유하면서 사실 정기보험을 잘 권유하진 않거든요. 물론 권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잠깐만요.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뭐 돈이 언제 나와 뭐 그런 계산보다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럼요. 거예요. 앞으로가 어떻게 펼쳐지겠구나. 네. 우리 둘째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은 그런 상상을 해보지도 않았지만 우리 부부가 덩그러니 남아서 그냥 어떤 모습이겠구나라는 게 자꾸 생각이 들려고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니까 숙연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숙연해지신다고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이 지금 말씀이 맞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걸 조금 이제 고급지게 표현을 해보면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걸 가입할 때, 인생 전체를 좀 설계를 해보고, 조망을 네. 해보고, 내가 어느 때쯤 금방 얘기하신 이런 네. 거, 그래서 언제쯤 뭐가 필요하겠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걸 설계한 다음에, 설계한 다음에 내가 어떤 보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또 접근해서 이런 보험을 들고, 저런 보험을 들고, 이런 설계사를 만나시는 게 맞는데요.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설계사들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결혼한 지 한 2달 만에 한 거니까 그때 좋았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좋지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럴 때니까 갑자기 뭐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뭐 그런 걱정에서 뭐 남들 다 이런 거 된다더라. 그래서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분명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정도는 하나씩 다 들어. 그분도 저희 와이프를 속이려고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려요. 네, 절대 속이려고는 안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잠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사분들이 제가 본 대부분 한 80% 이상의 설계사들은 속이려고 해서 속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개 중에는 정말 나쁜 마음 먹고 그럴 수도 있죠. 자기 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막 하시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의 분들은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교육받은 게 그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거니까. 진짜 좋게 생각해서 그걸.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저는 좀 섭섭한 게 서운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네. 이거 보험 설계사 시험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시험이고 현실은 근데 설계사 시험, 그러니까 설계사 보험 판매를 하려면 설계사 시험은 당연히 쳐야 되고, 근데 그거를 물론 공부를 위한 공부를 시험 통과를 위한 공부를 하지만 그 책만 좀 제대로 좀 읽어봐도, 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식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거기 분명히 나오거든요. 확률 같은 게 뭐 이런 얘기 다 나와요. 그다음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그 무조건 다 보험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거를 그럼 해지하고 뭐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제가 판단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더 뭐 들어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대안을 뭘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대안에 대한 조언은 제가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그렇죠.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품을 어떻게 할 거냐에 네. 대한 판단은 직접 하셔야 할 겁니다. 근데 그걸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낸 돈이 얼마인데 지금 해지하면 나오는 돈이 얼마야. 근데 앞으로 낼 돈이 그렇지, 얼마야. 그렇죠. 그런 걸 따져보면 제가 보기엔 뻔하게 앞으로 낼 돈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해지하는 게 나라고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계산은 또 해봐야 되는 근데 이거죠. 그건 이제 돈만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내는 보험료 관점에서 보면 금방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그나마 조금 많이 그러니까 많이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은 얘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내가 낸 돈이 이때가 얼마인데 받는 돈이 얼마야. 그러니까 이거 아까워서 해지 못해. 네. 이게 보통 대부분 생각이시고요. 네. 근데 그게 조금 더 나가셨다 하더라도 금방 네. 내가 낸 돈이 얼마인데 받는 게 얼마야. 그런데 앞으로 낼 건 얼마야. 요까지 생각하십니다. 근데 요까지도 평균은 한 건이죠. 평균 이상을 하신 건데, 네. 근데 이까지도 내가 내는 보험료 관점에서 보이는 거고요. 문제는 이거죠. 이 상품 자체의 효용을 또 봐야 되죠. 8천만 원이라면서요. 8천만 원이고, 그 다음 다른 보장들도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가 계속 이걸 내가 가져가면 난 도움을 줄 거냐.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집에서 뭐 정수기를 렌탈해서 쓴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렌탈을 쓴다. 그러면 내가 이거 계속 이 제품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거 바꾸는 게 맞느냐. 이런 판단도 어쨌든, 그래서 내가 내는 보험료 관점으로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제품 자체의 효용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꼭 죽는 거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얼마큼 나오나 네. 그런 것도 봐야 되겠는데 네. 잠깐만 끊고요. 저는 답을 아니까. 잠깐, 안 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몇 번 들으셔가지고, 자기는 답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답을 아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답이 뭐예요? 그거 그때 강의하실 때 세 가지만 듣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손보험 하고 세 번째 게 그 두 가지 건데 두 번째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자, 궁금하신 분들은 제 다른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되는데,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일단 사망에 대한 보장. 네. 일단 근데 우리 진호 씨 같은 경우는 현재 사모님도 네.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죠? 어쨌든 하고 계시고, 본인도 지금 또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하고 뭐 정년을 다 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특별한 일 없으면 정년까지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건 또 다음에 우리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얘기 한번 할 건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시대의 재테크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로 우리가 또 한번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실제로 정년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꾸 뭐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그래서 맞벌이 하신다는 상당기간 하신다는 전제로 본다면 사실 사망보험금은 지금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다. 제가 볼 때 굳이. 그리고요 사망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보험금 나오는 게 한 수십억 된다. 뭐 사람 모르니까 한 방인데 그래가지고 미래에 남을 수가 있겠는데 뭐 꼴랑 8천만 원 아니면 잠깐 수십억 얘기 잠깐만 하고 그거 하나만 하고 갑시다. 지금 저기 8천만 원 내는데 8천만 원 받는데 14만 8천 그러니까 15만 원을 받아야 돼요. 15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8천만 원 받기 위해서 15만 원 내. 그러면 8억을 받으려면 얼마 내야 돼? 한 달에 150만 원 내야 돼. 금방 얘기하신 수십억 한 30억 받는다 20억만 받는다 해도 곱하기 4만 원 얼마인가? 그럼 뉴스에 나오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그렇게 많이 보험금을 내요?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보험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저기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무슨 뭐 진짜 돈이 많아서 내 생명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한 달에 150만 원씩 월급 그러니까 보험료 말도 잘 안 나요. 보험료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없지. 확인. 금방 한 얘기는 바보가 하는 얘기지. 왜? 맞아요. 내 생명이 중요하다고 해서 내 목숨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비싸게 들어봐야 내 목숨 중요하고 상관없이 그 돈 누구한테 간다? 다른 사람한테 간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도 들고 말고 둘째 문제고 보통 사람이 소득이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그런 보험을 드는 것만으로도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실제로 이제 그걸 전문 용어로는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제 급여가 많지 않은 사람들 또는 젊은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급여가 안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액의 10억, 20억대의 이런 보험금이 있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보험을 가입했다. 그럴 경우에는 역선택을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게다가 그런 사람들 보면 뉴스에 나온 거 보면 보험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정해놓게 바로 보고서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못 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못 들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못 들게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험 계약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또 조금 이제 막간 조금 셉니다. 세는데 보험 계약이라고 하시는 보험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청약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험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보험 청약서를 쓰십니다. 무슨 차이냐? 계약과 청약의 차이가 뭐냐? 계약은 청한다는 거예요? 예, 승낙을 구한다. 승낙을 구하는 단계가 아파트 청약도 그렇죠. 아파트 청약도 분양할 때 내가 사고 싶다 사는 게 아니라 산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끼리 어쨌든 추첨을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할 테니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낙의 단계가 들어가면 승낙의 단계가 들어가면 그게 청약입니다. 근데 보험도 청약이에요. 보험 청약 계약이 아니고 청약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청약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보험사가 넌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네. 거절할 수도 있다. 물론 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청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보험 그 설계사들이 드세요 하니까는 그쪽에서 청하는 것 같은데. 네, 한데 계약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계약서로 내가 청하는 겁니다. 내가 청하고 보험사의 승낙이. 오늘 많이 배우는데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3박 4일 할 수 있겠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우리 근데 너무 딴새로 생각 같아요. 우리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아까 이제 제가 뭐 확률 따져보고 가입해야 된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또 보험에 가입할 때 기본적인 거 하나 또 아주 기초적인 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초적이라고 말씀드린 아까 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만 알고 좀 보험 설계사를 접해도 아마 많이 다르실 겁니다. 기본이다 이거죠. 이게 정말 그냥 베이직 첫날이니까. 첫날이니까. 근데 마지막 날 앞으로 계속 해야겠네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보험을 보면 그다음에 사망보험에서 다음으로 내려가지고 뭐 암에 대한 보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장들이 있는데 그러면 자 질문 이렇게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험이라고 한다면 또 긴장하고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하세요, 저를. 자 이런 걸 위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위험에 대비하는 게 보험이니까 위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위험을 다 보험으로 커버하는 게 옳을까?